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의 김성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김부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님 또 내외 기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받은 주제는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하는 그런 시점에서 한미동맹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고 이른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표현된 한미동맹이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눠서 한미동맹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션의 발표자의 발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상 저는 그 가급적이면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 21세기 전략동맹에 합의를 했죠. 그런데 합의하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부터 당면한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캠페인 과정 속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던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이명박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당장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보다는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합의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야기된 일종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일종의 비전 설정으로 극복하려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1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세 가지 원칙 하에 그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입각한 동맹, 두 번째는 이제 신뢰, 세 번째는 이제 평화구축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가치라고 얘기할 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얘기하지만 가치 동맹이라고 할 때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저 역시 국내외 세미나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학자나 전문가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가치 동맹이라는 것은 소위 여타 지역의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모하기 위해서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협력을 한다기보다는 한미 동맹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에 공감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어떻게 보면 다소 소극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가치 동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동맹 역시 양 지도자 간의 인간적 또 제도적 차원에서 신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개인적, 제도적 차원의 어떤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평화 구축을 위해서 한국이 그야말로 미들 파워로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 나간다는 점에서 이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한국의 기여 외교, 그런 어떤 기여 외교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을 적극 활용하는, 저희 슈퍼파워로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저희 소프트웨어를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21세기 전략동맹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슈퍼파워인 미국과 미들파워인 한국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차원상의 그 격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우선순위의 격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고, 한국이 세계 12, 13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의 어떤 역량을 단시간 내에 확대하기에는 소위 자원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무리가 따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리소스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전략동맹은 어디까지나 비전이고, 그런 비전을 실천해 나가고 또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북핵 문제의 공조 방안이 한미 간에 역시 이명박 정부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였죠. 북한이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핵 개발이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옵션을 택하지 않는 이상 핵 무산, 더 나아가서 저희 확장 억지로 대변되는 일종의 디터런스 메커니즘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했고, 그런 관점에서 2009년 6월 달에 한미 정상 차원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SCM 차원에서 뉴클리어 엄브렐라가 오게 됐었습니다. 이제는 정상 차원에서 저희 확장 억지의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확장 억지의 수단까지도 합의를 했죠. 그래서 바로 핵전력, 재래식 전력, 그다음 미사일 방어 체계 이 3자를 매개로 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처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까지 합의를 이뤄낸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합방위에서 이제 공동 방위 체제로 나아가는 이른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가 여전히 이제 이슈로 남아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이 과정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미 군사위원회를 보좌하고 군사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동맹 군사협조본부 AMCC를 두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전자권 이후의 청사진이라든지 계획에 대해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결집시키고 구체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죠. 흔히 이제 영어로는 capability와 컨디션으로 얘기를 합니다. 역량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한 축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축은 일종의 조건인데, 미국 당국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조건으로서 북핵 문제를 삼는 것을 별로 생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은커녕 북한의 핵 능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에 줄 수 있는 그땐 메시지, 소위 롱 메시지에 유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은 경제적 상황이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제반 여건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조속히 재검토해서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북핵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고 예정된 시점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것. 세 번째는 능력을 갖춰 나가고 2012년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하지만 능력과 조건이 그야말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옵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명박 정부는 현재 세 번째 옵션 쪽에 가깝지 않느냐.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걸맞는 capability building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서 우리는 북핵 문제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그렇지 못하고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경우에는 한미 최고 군 통수권자의 합의하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